자, 내려받으시면 여기 S04 install oracle 21C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거 좀 볼 건데 여러분들 앞에 그냥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내려받고 보시라는 거고, 필기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필기하시니까 필기하느라 공부하지 마요. 자,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좀 보긴 할 건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 버전이 21C입니다. 21C. 자, 보면 이제 21C를 또 다른 말로 익스프레스 에디션, 무료 버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익스프레스에서 EX잖아요. X 빼서 XE 이렇게 부릅니다. XE, 익스프레스 에디션, 무료 버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아이고. 자, 이 21C는 멀티 테넌트 구조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제이슨 처리도 좀 용이한 편이고, 그 다음에 자동 인덱스가 됐다고 해야 되나? 쓰던 시퀀스가 있긴 한데 여튼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이 멀티 테넌트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스키마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키마를 내부 스키마와 사용자 스키마로 이렇게 구분해 짓는 것을 멀티 테넌트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 스키마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것이랑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쓰게 되면 자, 유저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다가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건드려 버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안이 좀 강화돼야 될 것은 따로, 그다음에 공개되는 것은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때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은 CDB, 그다음에 이렇게 공개되는 것을 PDB 이렇게 구분한다 해서 멀티 테넌트 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멀티 테넌트 구조. 자, 그래서 요걸로 뒤쪽에 좀 다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 다운받아서 설치해 볼 건데 자, 오라클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인스톨, 다운로드 받아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이 오라클은 기본적으로는 리눅스에서 배포하려고 만들어진, 리눅스 서버에서 동작하려고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선 딱히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윈도우용은 만들어줬는데 개발자를 위한 거죠. 그렇죠? 개발자를 위해서 윈도우는 만들어줬는데 맥OS용 인스톨은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맥 사용자들은 오라클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우리 반에 맥 사용자들이 꽤 많죠. 자, 우리 지금 오늘 아파서 안 나온 혜진님도 그렇고, 다른 우리 지영 씨도 그렇고, 저 포함해서 5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맥 사용자들 때문에, 자, 우리가 오라클을 안 배울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제 오라클을 안 배우고 그냥 MySQL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보다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요. 기사든 산업기사든. 근데 이제 오라클 이거 문법이 거의 비슷한데도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그래서 오라클 문법을 좀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설치 말고, 자, 도커라는 걸 쓸까 해요. 도커. 자, 도커라는 것은 무엇이냐? 리눅스 전용 컨테이너 시스템이라 불러요. 컨테이너 시스템.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가상 환경이라고도 부르죠. 자, 내가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자바라든가 또는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미리 해놔요. 해놓고
자, 이 친구만 어디다가 리눅스라고 하는 OS에다가 배포를 해요. 자, 리눅스라는 OS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OS랑 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자, 이 친구는 보통 서버에서 많이 씁니다. 무료라서. 무료이기도 하고, 자, 이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집중되어 있고, 서버에는 별로 집중되지 않아서, 이 서버의 프로그램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서, 이 리눅스가 무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버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GUI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다 보니까 메모리도 작고, 굉장히 메모리가 작아요. OS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 똑같은 OS인데, 이 OS에 이 컨테이너만 이렇게 탁 옮기면, 자, 우리가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을 이 컨테이너 안에서 동작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격리되어서 우리가 배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커라 불러요. 도커. 자, 그래서 요거를 배워서 여기다가 오라클을 설치해 볼 거예요. 오라클. 자, 사실, 자, 이 윈도우도, 자, 안에 이제 도커를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바로 쓸 수는 없고, 활성화를 좀 해야 돼요. 활성화를 좀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볼까 하고, 아까 얘기했던 도커도 어떤 건지 조금 볼까 해요. 그죠? 도커도. 자, 도커란 무엇인지 좀 보고, 그 다음에 도커 명령어도 간단히 보고, 자, 도커로 오라클을 설치할 거예요. 오라클. 이유가 뭐라고요? 오라클이 맥을 지원 안 하고, 자, 죄송해요. 자, 윈도우랑, 누구랑? 리눅스라는 OS만 지원을 하더라. 자, 요 두 개만 지원하니까, 자, 맥 사용자도 사용하도록, 어차피 우리가 도커를 배워야 돼요. 개발자들은 도커를 꼭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도커로 오라클을 설치해 볼까 해요. 오라클을. 자, 간단하게 보고 우리 PPT도 좀 볼까 해요. 자, 도커라는 거는 뭐냐면, 자, 컨테이너라는 곳에, 컨테이너 이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상화해요. 가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윈도우라는 곳에서 가상화해서 안드로이드 어플 이렇게 띄워놓고 쓰는 분들 있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게임 같은 거, 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게임 이렇게 무한반복 시켜놓고 하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가상화예요.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OS를 띄우죠. 안드로이드 OS. 자, 이런 것처럼 어떤 OS에서 다른 OS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상화 플랫폼이라 불러요. 가상화 플랫폼. 자, 이 가상화 플랫폼 중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볍고 그 다음에 리눅스 전용이에요. 리눅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상화 플랫폼이 도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격리되었다는 말을 쓰는데 자, 이 격리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리눅스라고 하는 OS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이렇게 올려서 실행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자, 근데 여기도 오라클 있고 여기도 오라클 있고 여기도 오라클이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격리시킬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게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컨테이너라 불러요. 컨테이너.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OS 안에 또 다른 OS를 실행하는 것을 가상화라 부르고 가상화. OS 안에 OS를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OS가 아니라 리눅스 서버에 한글로 쓰겠죠? 리눅스 서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가상화 플랫폼이 있고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도커라 불러요. 그래서 자, 요 도커를 배워볼 거고요. 이 컨테이너들과 이미지들이 이 리눅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가볍고 배포하기도 좋아서 우리가 도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왜 쓰냐?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웹 개발자예요. 웹 개발자라고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할 서버는 예를 들어 이제
카페24에서 서버를 임대했다고 쳐볼게요. 카페24. 자, 이 서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리눅스 서버예요. 근데 나는 내 컴퓨터는 뭐예요? 윈도우죠. 윈도우. 자, 윈도우에서 내가 실컷 웹앱을 개발했어요. 자, 웹앱을 막 개발했어요. 만든 거를 이렇게 배포했는데 이렇게 만든 거를 자, 윈도우에서는 잘 돌아가던 애가 갑자기 여기서 버벅거리고 막혀요. 안 돼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어플과 앱과 여기서 사용하는 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앱이지만 윈도우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것과 리눅스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컨테이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컨테이너 자, 여기다가 내가 웹앱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미리 이식을 해놔요. 이식을 해놓고 프로그램만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를 통째로 옮긴 거예요. 자, 근데 컨테이너는 처음부터 리눅스에 최적화가 돼 있어서 내가 이 설치된 것을 리눅스 서버에 옮기면 바로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돼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내가 카페24나 또는 우리가 이제 아마존 서버나 이런 것들을 임대하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자, 여기에 내가 이 어플을 돌리기 위해서 자바도 설치하고 노드도 설치하고 이것저것 설치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내가 사용할 이 어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자, 내가 매번 임대할 때마다 자, 카페24든 어디든 아마존이든 내가 임대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매번 새로 설치를 해야 돼요. 자바를 깔고 노드를 깔고 막 깔아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가 없이 자, 이 컨테이너를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여기에 자바가 있고 노드가 있고 자, 이렇게 약속을 미리 이미지를 다운받아 놓고 여기 내 어플만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리눅스에서 내려받은 이 친구는 자, 자바든 노드든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시간을 절약해요. 시간도 절약하고 자, 카페24 같은 이런 것은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기사님이랑 전화를 해야 돼요. 기사님, 제가 지금 리눅스 서버를 임대할 건데 자, 여기에 이런 것 좀 설치하려고 하는데 좀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잘 못하는 분들은 부탁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한테 시키거나 또는 이런 걸 설치를 직접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컨테이너에 미리 만들어 놓고 쭉 배포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도커 가상화 플랫폼이라 불러요. 도커 가상화 플랫폼. 자, 그래서 이걸로 해볼 건데 도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도커에 대해서. 자, 제가 우리 어디냐? 여기 드라이버, 그쵸? 두 개나 생겼네. 자, 여기 드라이버의 가산 수업에 보면 오라클 21C라는 곳에 도커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 도커. 도커를 따로 할 걸 그랬나? 잠시만요. 여기 도커라는 PPT가 있는데 조금만 보고 갈게요. 많이는 안 보고. 자, 다시 볼게요. 그쵸? 도커는 뭐다? 가상화 도구다. 그쵸? 가상화 도구. 자, 근데 누구의 리눅스 환경에서, 리눅스 OS라는 환경에서 가상화 도구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 동일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도커라 불러요. 자, 이 도커라는 것은 이 배 위에 자, 컨테이너가 이렇게 많이 실어져 있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뭐예요? 요게 도커입니다. 배 위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요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서버, 리눅스 서버에서 배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형상이죠. 이미지화 시킨 거죠. 자, 도커는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다? 내 컴퓨터, 윈도우나 맥에서는 잘 됐는데
잘 되는데, 자, 배포하면 안 돼. 배포하면 안 돼.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실행 환경을 통째로 컨테이너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미지를 이렇게 포장해서 자, 그대로 배포하기 때문에 절대 내 컴퓨터에서 잘 되는데 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내 컴퓨터에서도 잘 되고 배포한 컴퓨터에서도 잘 되고. 자, 이것이 더커입니다. 더커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방금 했던 얘기들이 쭉 있어요. 자, 우리가 개발은 보통 윈도우나 맥에서 하는데 실제 서버는 리눅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버전이나 또는 OS 환경이 달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OS마다 경로 처리 방식이나 명령어 차이가 생겨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 간에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내 컴퓨터는 되는데 왜 저기서는 안 돼?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테이너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프로그램 다 설치하고 배포하는 더커라는 걸 만들었어요. 더커. 자, 그래서 더커를 쓰면 어떤 환경에서든 일관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도대체 리눅스가 뭐냐? 자, 리눅스. 자,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유닉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유닉스. 자, 유닉스는 기업용으로 쓰는 엄청 유명한 OS예요. 엄청 유명한, 거의 뭐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OS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친구는 유료예요. 유료. 그리고 유닉스가 맥OS의 기반이기도 하고요. 맥OS의 기반. 맥OS가 이 유닉스로 만들어진 OS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닉스가 유료고 돈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자, 돈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친구를 아주 유명한 개발자가 야, 나 이거 너무 돈 많이 내니까 리눅스라고, 유닉스가 아니라 리눅스죠. 그렇죠? 자, 리눅스라고 무료로 된 OS를 만들게 하고 만들어진 것이 리눅스예요. 리눅스. 자, 무료고요. 자, 유닉스와 아주 유사해요. 왜? 내가 유닉스의 유료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명령어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 자, 그럼 이제 다른 말로 맥이랑 리눅스는 친구일까요? 친구예요. 그렇죠? 리눅스랑 유닉스도 친구인 것처럼 맥과 리눅스도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명령어도 비슷하고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다 보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윈도우는 뭐예요? 혼자 따로. 자,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친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자, 생각보다 맥 사용자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리눅스로 된 서버에 배포했을 때 문제가 맥에서 했을 때 덜 생겨요. 그래서 맥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발자들이 많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리눅스 중에는 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거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우분투라고 아주 유명한. 자,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서버로 쓰는 것들은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자,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메모리를 많이 써요. 메모리 많이 쓰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그리고 아주 작은 메모리, 뭐 예를 들어 뭐 100MB 자, 이런 곳에 이식이 돼요. 자, 여기 100MB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작은 메모리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보다도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하고 빠르게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성능이 중요한 서버는 리눅스가 더 적합해요. 선생님, 서버가 뭐예요? 자, 서버라는 건 뭐냐면, 자, 똑같이 컴퓨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선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많이 나갈 수 있는 인터넷 선으로 되어 있고, 요 입력과 출력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똑같은 컴퓨터인데 이렇게 입력과 출력에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버 컴퓨터라고 불러요. 서버 컴퓨터. 자, 이때 우리 서버 컴퓨터는 모니터가 안 달려 있죠? 안 달려 있고 컴퓨터만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UI는 별로 필요가 없죠. 여기 이제 접속할 때도 간간히 여기다 따로 접속할 수 있는 선들이 있어서 따로 접속하지 매번 모니터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렇죠? 렉에 막 컴퓨터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렇게 꽂혀 있어요. 렉에. 실제로 우리가 서버는 이렇게 렉에 꽂혀 있습니다. 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무언가들을 꽂아 놓을 수 있는 걸 렉이라 부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버는 리눅스를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이 리눅스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 서버다 보니까 안정성, 보안성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픈소스.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면, 자, 개발자들이 돈 받고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개발자들이 돈을 받지 않고 이 리눅스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문제가 생겼다, 보안의 취약점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개발자들이 빨리 뛰어들어서 이렇게 보안 취약점들을 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개발자들이 돈을 안 받고 일하죠. 돈 안 받고 일하면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돈 안 받으니까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리눅스 개발자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보안의 취약점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료고요. 무료. 그 다음에 서버용에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이 서버용이랑 클라우드는 같은 말이에요. 거의 클라우드 환경에도 좋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여튼 리눅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 쭉 정리한 거고요. 다음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커의 컨테이너는 뭐냐? 자,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작은 컴퓨터. 자,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걸 이렇게 배포하는 거고요. 배포. 하지만 이 컴퓨터는 무겁지만 이 친구 컨테이너는 실제로 무겁지 않고 가볍고 빠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동작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윈도우 OS에 안드로이드를 돌린다 그러면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게 컴퓨터고, 요게 윈도우고, 자, 하이퍼바이저라는 걸로 우리가 이게 안드로이드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OS예요. 자, 이 친구를 게스트 OS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자, 이 OS가 메모리를 따로따로 가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 호스트 OS가 16기가 램에서 자, 8기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나머지 8기가밖에 배치를 못해요. 이 두 개는 따로따로 프로그램처럼 따로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게 일반적인 가상 머신이고요. 너무 상식적인 거였죠. 자, 상식적인 것.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게스트 OS로 안드로이드 돌리면 자, 이 윈도우가 가질 수 있는 메모리가 작아서 느려져요. 윈도우가 느려지고 안드로이드도 느려집니다. 8기가만 이렇게 가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만든 이 컨테이너를 바로 리눅스에서, 호스트는 리눅스예요. 자, 리눅스에서 바로 실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6기가 램이면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호스트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가볍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 컨테이너들 간에 독립적인 격리된 구조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까 봤던
요 구조와, 그쵸? 요 구조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았죠? 요 구조와 요 구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도커를 써볼 거예요. 그쵸? 도커를 써볼 건데, 설치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설치. 자, 근데, 맥인 친구들은 설치가 굉장히 쉬운데, 윈도우인 친구들은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없어서, 리눅스를 설치하고, 리눅스 가상 환경인 WSL2라는 걸 또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좀 복잡하니까, 자, 간단하게 맥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설치할 거예요. 맥부터. 지금 보면 윈도우에서는 자, 여기 WSL이라는 것을 꼭 설치를 해야지 도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누구랑 친구라고 했어요? 맥이랑 그 다음에 리눅스랑은 친구예요. 그래서 가상환경 설정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 친구는 그냥 설치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따로 완전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상화 환경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나중에 좀 보시고요.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자, 여기도 있는데 아까 그 문서에도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우선은 도커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도커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건데 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윈도우는 오래 걸리고요. 맥은 금방 합니다. 그래서 맥부터 한번 일단 다운로드 같이 해볼게요. 다운로드. 자, 여기 도커 검색을 좀 해볼게요. 구글에서. 자, 도커예요. 도커. 근데 제가 이미 도커가 설치가 돼 있어서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지 뭐. 그렇죠. 여기서 못 지우네요. 지우고 같이 깔려고요. 자, 저 지웠고요. 자, 오른쪽 모니터에서 지웠어요. 자, 여기 인스톨 도커 데스크탑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자, 도커고요. 도커는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냥 커맨드로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제공하고 있고요. 보면 여기 사용법, 설치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다. 후원해주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많은 개발자들이 믿고 있다. 100개 이상의 협업을 하고 있고 같이 개발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도커 없이는 개발 환경이 지금 거의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다운로드 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자, 본인한테 맞는 걸 하셔야 돼요. 내 컴퓨터가 애플인데 M1, M2, M3, M4가 아니다. 그러면 인텔. 나는 M1, M2, M3, M4다. 그러면 실리콘. 자, 이게 보는 방법은 어떻게? 자, 여기 와서 사과. 맥에 관해서. 자, 보면 여기에 써져 있어요. M1, M2, M3, M4.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볼게요. 윈도우. 자, 윈도우도. 자, 내가 이제 ARM칩일 수도 있어요. 자, ARM칩. 그쵸? 내가 윈도우인데 ARM칩이면 ARM. 그쵸? 그 다음에 인텔이나 이런 것 때문에 AMD. 요걸 설치하셔야 돼요. 자, ARM인 것을 보는 방법은, 이거는, 자, 이거 좀 이따가 저랑 윈도우 한번 해볼 거고. 자,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 다운받을게요. 자, 이거 다운받고, 저는 이제 요걸 다운받을게요. 실리콘. 자, M4거든요. 자, 요거. 우리 반에는 지금 다 실리콘 다운받으면 돼요.
실리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인 친구들은 요거 다운받으시고, 도큐먼트, 지금 현재 우리 학원 컴퓨터 하고 있는 분들은 다운로드 for Windows. 요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도커를 설치를 하려면 켜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일단 맥부터 해볼게요. 죠 윈도우는 금방 할 거니까 맥부터. 자, 요거 도커를 여기로 옮기세요. 자, 옮기고. 자, 요건 다 될 거였죠? 자, 요건 다 될 거고. 자, 설치가 다 되면 요게 지금 이미지예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이미지 설치하는 거. 자, 요거는 추출하셔도 돼요. 다 되면, 그렇죠? 다 되면. 자, 보면 여기 도커가 이렇게 설치가 됐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도커. 자, 이렇게 도커, 그쵸? 보이세요? 자, 요거. 자, 요걸 누를게요. 자, 보면 인터넷에서 다운된 앱입니다. 열겠습니까? 열기 하시면 돼요. 그쵸? 열기. 자, 이렇게 비밀번호 치라고 하면 비밀번호 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도커가 되는 거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설치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맥은 이게 끝이에요. 자, 혹시 안 되는 사람?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말고 그냥 빈 화면이 뜰 거예요. 그죠? 빈 화면. 저는 이제 이미 있어서 여기서 뭐 문제가 있나 없나 뜨거나 아니면 로그인 하라고 뜰 수도 있고, 그죠?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뜨나? 네. 다이닝 가입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설정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설정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자, 우리 혹시 인터넷에 있나 좀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근데 바로 넘어와 버렸네, 이 사람도. 자, 여기 말고. 자, 중간에 있더라고요. 자, 요거. 그쵸? 자, 지금 보면, 자, 요게 화면이 뜰 거예요. 처음에 하면. 보면 이제, PC 설정 비밀번호로 접근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쵸? 내 그 PC 비밀번호로. 자, 그래서 요걸로 설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다 하시면,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요. 회원가입 꼭 하셔야 돼요. 하실 때는 팁을 하자면 저는 구글 로그인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소셜로 로그인을 하세요.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쓰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도커 허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다운받아서 또는 내가 도커 컨테이너 도커 허브에 우리 깃허브 같은 곳이에요. 깃허브랑 똑같아요. 깃허브 같은 곳에 컨테이너를 저장했다가 내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깃허브에 가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깃허브에, 도커 허브에.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간단한 설문이에요. 그쵸? 설문은 그냥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자, 윈도우 해볼 건데 윈도우가 설치 시간이 좀 길어요. 자, 길어서 잠시만요. 패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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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러리.
됐다. 자, 윈도우 좀 켜볼게요. 왜 안 켜져? 왜 안 켜질까요? 자, 이것도 지금 가상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가상 환경. 잠시만요.